스타벅스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이 네. 뭐 이렇게. 이마트 네. 67.5. 이마트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투자청. 저거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계약할 때. 그냥 내용. 네, 한국 파트너 사이 규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정용진은 이제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MBC 문화방송이 스타벅스 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시행할 거냐고. 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콜 옵션 행사 논의 중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현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오.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이건 어떻게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아. 저 정도 멘트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스타벅스의 얘기를 좀 본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원래 우리나라 스타벅스 진출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세계와 반반으로 합작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5대5로? 예, 5대5로.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지분을 팔아요. 50% 갖고 있던 지분을 파는데 누가 스타벅스가요? 예, 스타벅스 본사가 50을 내고 신세계가 50을 내서 내서. 50대 50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스타벅스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중간에 50% 지분을 이제 팔아요. 누가? 신세계 본사가 내가 가진 50%를 이제 판다라고 해서 팔아요. 팔면서 17.5는 신세계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본사는 우리나라에 지분이 없어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지분이 없어요. 네네. 예, 지분이 없는데 팔고 나갈 때 물어본 거예요. 왜 팔고 나가니?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배경이에요.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미 너무 많이 깔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한계에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자본이익 주주로서 자본이익을 더 가져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 고점에서 던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업계는 추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요. 던지는데 던지고 그럼 지분이 없으니까 손 탁탁 털고 나갔냐 이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동일하게 경영 방침이 유지가 돼요. 같은 로고, 같은 시스템, 같은 서비스, 같은 매장 관리를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갔지만 만약에 한국 스타벅스가 이상해져. 그럼 전 세계 스타벅스 고객들이 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맛이 이상해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놔요. 로고 건들지 마. 매장 디자인 건들지 마. 출점할 때도 내 허락받아. 원두는 내가 지정해 준 것만 써. 레시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딱 해서 관여는 계속 하게 해놓고 네네. 단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분은 넘기지만 이 브랜드 가치는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귀책 사유로 스타벅스라는 이미지의 훼손이 되면 네가 가진 얼마 전에 너한테 판 17.5 말고 네가 가진 전체 있죠. 62.5. 네. 그걸 통으로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래서 산다가 콜, 선택권이 옵션. 그래서 콜 옵션이 조항이 들어있는 상태로 지분을 판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돼. 그리고 간다. 이러고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생긴 문제는 뭐예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게 잘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그걸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멋진 옷을 입고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컵을 딱 들고 스타벅스 커피잔에 로고가 생긴 걸 들고 있어도 그게 멋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건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 자, 두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주는 공간감. 커피를 일부러 나와서 마셔도 되는 그 공간감. 이 두 가지를 전 세계에서 본사는 제일 중요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지. 스타벅스 컵을 들고 멋지게 마시는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같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 조롱으로 인해서 텀블러를 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텀블러를 깨고 컵을 깨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멋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뉴스가 BBC라든지 블룸버그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잘못하면 극우 이미지. 예를 들어 유럽이 생각할 때 나치 이미지. 이런 거랑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스타벅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의미가 있네. 더 이상 본사가 팔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훼손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본사가 당장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몰라도 네네.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 메시지 자체가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정용진이는 세상이 너무 우스웠던 거야. 예. 한 번도 얘는 자기가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얘는 진짜 웃긴 애가 중국 혐오하면서 중국과 사업해. MOU. 광주에 내가 이번에 난 처음 알았는데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할 거더만 몇 조 단위로. 저도 놀랐어요. 이런 조 단위더만. 그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신세계 전체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고 있는 신세계가 있고 네.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이 있어요. 네. 분리는 됐습니다. 그럼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의 제일 대장 회사는 이마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신세계 건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무튼 많은데요. 네네. 그 신세계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마트가 5천억을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그 신세계 건설이 신세계 건설 위주로 해서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터미널 사업, 스타필드 사업, 주거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총 규모가 4.2조가 넘어가요. 근데 4조가 투입되는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이 인허가 우리 깐깐히 볼 거야. 뭐 민원 들어온 거 잠깐 멈춰봐. 소음 체크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정말로 깐깐하게 들어간다. 네. 공사가 지연돼요. 그럼 비용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스타필드를 완공했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난 더 이상 안 가. 신세계에 안 가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해야 되는 한 4,300세대 정도 죽어서 나 분양 안 받아. 음. 또는 터미널 같은 거 했는데 상가 입점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짜리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 신세계건설 감당 못합니다. 이마트가 수혈하는 범위를 넘어가요. 근데 지금 광주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보면은요. 잘못하면 그룹 전체의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무슨 정신으로 저런 경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상 배임이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배임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지금. 문제 아니야. 네. 보여줘야 돼. 야 광주의 아들. 나 솔직히 진짜 열받거든 나. 진짜 정용진 때문에 옛날부터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세상은 화를 안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엄청 화가 많이 났었거든. 네. 나 이번 기회에 진짜 혼을 내줘야 돼. 이런 짓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나 이미지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법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다 광주 사람이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제일 화났던 근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주시랑 신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의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거 바로 반발하고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있기도 내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수건 사업이었던 건 맞긴 맞잖아. 그건 맞긴 맞죠. 그거는 네. 맞잖아. 근데 이제 광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두 번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5.18 단체한테 그 신세계에서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갔었어야지. 예. 아래에 있는 사람 딸랑 보내가지고 맞아. 끝낼 줄 알았습니까?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용진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케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먼저 털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못하지. 지금 그거는.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못하지. 우리가 추측만 하잖아요. 어. 정용진이가 시켰는지 정말 아래 개념 없는 직원이 한 건지 아니면 개념 없는 직원이 아이디어 보내니까 아이고 좋다 잘했다 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못해.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 다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기관들도 많이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실수는 없는지, 뭔가 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명확하게 처벌하고 규정,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이번에 몰랐는데 이놈이 그동안에 봤더니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더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는 상품권 같은 것도. 맞아요. 다 그런 줬어. 걸로 다 줬더라고. 그렇지. 상품을. 어. 기관에서 뭐 행사하고 맞아요. 행사하고 하면은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렇지.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행안부 것도. 장관이 어제 다 멈추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광주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준비해 놓은 거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예를 들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던 걸 전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건 전 관공사나 아니면 정부기관들이 다 따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본사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그 국민의힘 4선 의원 한기호라고 있어요. 네. 아, 알죠. 네, 4선 의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어마어마하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앞으로 스타벅스를 마치 그 극우의 성지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 이거는 스타벅스 본사가 알아야 돼. 그거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에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그렇지.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 이거 본사가 알아야 돼. 네, 본사가. 두 번째,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유, 저 아지트 진짜. 핵심입니다. 아지트가 되겠다. 아지트. 저기 가면은 이제 정광훈 만날 수 있고, 전환길. 전환길 만날 수 있고, 네. 김세희 만날 수 있다. 네. 이게 이미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 본사가 알면 진짜 기겁할 노릇입니다. 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극우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거. 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었던 이미지가 한 번에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프라푸치노. 그렇죠. 이런 거. 예. 아니 이게 사실 진짜 열받는 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이번 이 사태 이후에 이놈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낄낄거리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저 AI로만 합성해갖고만 돌아다니고 네, 있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와, 이게 범죄야 범죄. 광주는 하나의 총기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 와. 이게 이런 거 스타벅스가 알아야겠네. 이거 알아야 돼. 와. 얘네들은 지금 아주 신났거든. 이게 엄청 자기들끼리 재밌나 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돼. 저 커피 폭탄.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이걸 업무 방해든 아니면 무슨 명예훼손이든 이런 걸로 고발해야 돼요. 이런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명예가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건 이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실제로 SNS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인증샷이라고 막 올리면서 빨강 이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5.18은 네. 그 특별법에 보면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걸 좀 실제화시키고 이번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까지 좀 법적으로 좀 실제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물 장사하는 집에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하지 등등등. 전국에 물탱크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게시글을 올리고 있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김민전 의원 진짜 이상해요. 원래 저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국민의힘 의원 배치 달고 나서 이상하고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탱크데이를 보고서 탱크데이 행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물장사하는 집과 집집마다 물탱크 없는 집이 어딨냐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진짜. 왜 저러는 걸까? 이게 무슨 그 정파성을 띠는 이슈일 수도 있으나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실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했던 자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왜곡이고 폄훼고 조롱이고 모욕인데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저렇게 나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부산시장이 아니라 참 부산 북구 앞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했는 박민식 후보도요. 과거에 그 노제팬 있었잖아요. 그 케이스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민주당이 뭐 과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또 SNS에 썼던데 여선웅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내용? 이게 먼저 이 정치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 논란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고 정치권에서 모르겠습니다. 비판과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치권에서 비판하기 전에 그 신세계에서 그 스타벅스 코리아 바로 경질했습니다. 사과도 좀 빨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충북도당인가요? 충남도당인가요? 충북. 예. 충북도당이죠. 충북도당 SNS 계정에서 이거를 그냥 조롱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스타벅스 대표 경질되고 이후에 나 내일 스타벅스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댓글에 그 거제시장 후보가 이제 댓글을 단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막 뭐 극우들이 뭐 난리를 치니까 우리 극우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우리가 광화문 스타벅스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극우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조롱하고 막 뭐 노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너네랑 똑같다. 이거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5.18 특별법이 아니 잠깐만요. 예. 요 김민전 씨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한기호 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 행안부가 이번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 가지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공기관에 좀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보수 외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거다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의 발언도 아니고요. 뭐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제 익명성에 기대서 활동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그런 게시글도 아니고 현역 의원들의 이야기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짚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18 뭐 정신 헌법 개정 다 찬성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말했던 게 다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진짜로 뭔가 5.18 관련해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뭐 겉으로는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사건이 나오니까 본색이 약간 드러났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조갑재 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1933년도에 있었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하고 유사하다.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지금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여선홍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무슨 인증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이 모욕 행위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숨어있는 1인치라고 할까요? 개정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까지 좀 막아낼 건 막아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또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여선홍 대변인이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5.18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은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왜 나왔냐면은 그때 그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5.18 그리고 12.12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의 그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5.18 특별법이 나왔고, 이 5.18 특별법의 제1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다시 그 기소할 수 있게 공소시효 중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5.18 관련된 이러한 뭐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막 그 뭐 국민의힘이든 저쪽 계열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뭐 폭동이라고 그러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회 악이다. 그러면서 전체 마지막 부분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예. 그 조항이 뭐냐면은 바로 이 허위사실. 예. 그러니까 5.18 관련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은 처벌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타벅스 건이나 아니면은 극우 일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약간 조롱이거든요. 근데 조롱과 모욕이 담겨 있죠. 그렇죠. 조롱과 모욕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는 지금의 5.18 특별법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실제로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항을 추가시켜서 단순하게 그냥 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이런 스타벅스 관련된 이러한 논란에서도 계속 이렇게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집어넣겠다,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건 이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허위사실 그 뭐 어떤 건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넓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조롱 등,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막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런 마케팅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벌이 어려운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취지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예, 우리 대왕고래가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한 기자 도착하셨고 그 저희는 그 취재 갔다 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바로 내 말이 딱 맞지. 취재 네. 갔다 늦게 온다고. 지식인 행세를 하다 왔습니다. 학회에 가서. 아 학회 네. 다녀오셨어요? 네. 무슨 학회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공간 학회였나? 개발 학회였나? 네. 철저히 지식인 행세만 하고 오셨어요. 행세만. 잠깐. 자,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앞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정영진 회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귀국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줬고, 그런데 뭐 어떤 직접적인 뭐 사과문은 냈으나 직접적인 무언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 보면 정은진 회장이 쓴 글이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네. 과거에 멸콩 이런 거하고 좀 달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놓고는 무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그 없어요. 내용이 없죠. 네, 그리고 예. 그냥 오로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만 경질되고, 사임시키고 이거밖에 없는 거라서 그게 무슨 본인이 말하는 사과예요. 지금 책임이에요. 말이야. 서울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에서 뭐 옹호한다 그럴까 오히려 전한길 씨가 등장했는데 정용진 회장을 향해서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 이런 평가를 하면서요. 옹호는 맞아요? 옹호이죠. 옹호예요? 예. 도움이 돼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들은 그런 기분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인상적으로 봤던 건 여러 곁다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너무 과잉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5.18을 폄훼했다라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5.18 이후로 뭐 주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세계는 사장이라도 잘랐지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자를 수 있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럼 기적의 논법이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타기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이 얘기 나오면 5.18 관련된 모욕이나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얘기 나오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전혀 다른 성질의 사건들이고 성격의 사건이고 그 31년 전 사건 물론 뭐 지금 동일 인물들이 동일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문법이고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인데 그거를 한 레이어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이제 말하자면 그걸 노리고 하는 정치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특이해요. 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김민전, 아까 한기호 이런 현역 의원들 그리고 부산 북갑에 나온 박민식 후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서울시장 선거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5.18이 언제 제정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1995년 12월. 정원호 후보의 그 사건이 199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게 1995년 7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7월부터 그 10월, 12월에 엄청나게 5.18 관련된 이슈였죠.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막 민자당 당사 대학생들이 점거하고 시위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의 뭐 폭행 관련해서는 정원호 후보도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지는 계속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왜 싸웠냐고 그 왜 싸웠는지 물어본 거 관련해서 5.18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판결문에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예, 근데 판결문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5군데 언론사에서 맞아요. 예. 5.18 기사도 있습니다. 네, 예. 5.18 관련자 처벌 때문에 싸웠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다 이어집니다. 네. 예, 그 내용까지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걸 서울시장 선거에 좀 끌어들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이게 5.18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더러워서 광주 안 간다라고 했던 그 표현 그리고 이게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직도 공식 석상에 나오긴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다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냐 뭐 관심 모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바로 그러니까 선거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선거구는 전체가 엎어지는 선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선거들이 많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도 그 정도의 파장은 있을 법한 발언인데 오히려 이거를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면서 좀 밀어내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금 중증들이 워낙 심란해서 네, 이 정도 보태져 봐야 네,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갔는데 무슨 뭐 행위를 당해서 서러웠다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더러워서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갔다는 말이 되는데 서러워서 안 갔다는 자꾸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뭐 그건 서러워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알아요. 그 맥락이라는 걸. 이거는 그 문장이 서러워서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말진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원래 사석에서 만나면 10문장 말하면 한 문장 정도에는 더러버서를 든대요. 네. 사람마다 잘 쓰는 말씀 표현이 같은 있잖아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도 말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네, 말하자면 많이 써요. 뭐 이런 네.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을 그래서 여기들은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게 나온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음성 들어보면 바이든 날리면은 그래도 몇 번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이거는 볼륨이 그냥 워낙 낮으니까 그거는. 이거는 안 간다까지 안 들어도 돼요. 너무 정확하게 더러워가지고서.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스타벅스 이야기는 이게 지금 보세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나 이벤트에 선물로 스타벅스 쿠폰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게 결국은 요렇게 뭔가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긴 근데 한데. 이게 사후 처리되는 과정까지도 정영진이라는 인물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스타벅스가 소비재를 팔아서만 매출 3조를 하는 회사예요. 여기 다 우리가 가서 5,000원짜리 커피 먹고 10,000원짜리 커피 먹고 이런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굿즈가 3,000억이에요. 그 이미 소비재 기업이 이런 정도의 불매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면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 대책이 왜 못 나오냐? 뭐 사과문에서는 뭐 경위를 조사하고 감사해보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경위가 오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내놓는 거. 이게 왜 소비재 기업이 어떡하려고 지금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정영진 리스크다. 자,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우리 대한거래도 그 부분 지적하던데 그 아까 일베들이 이상한 그 제작물들 막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신세계나 아니면 정영진 회장 쪽에서 고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광주의 시민사회 140여 개의 시민단체가 뭉쳤죠. 그리고 노동계까지 들고 일어나서 정용진의 사퇴 요구와 불매, 뭐 배달 거부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생방송할 때 댓글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냥 그 일베나 이런 데서 조작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겠지? 아하. 이걸 설마 스타벅스 어플에서 공식적인 이벤트로 이걸 한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싶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가짜 뉴스겠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방송이 끝났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정용진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들이 화려했지만 이건 완전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정용진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는 너무 심각하게 도와 선을 넘었다. 멸공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영진을 회장직에서 내보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업 재벌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한 2, 3년 전에는 아주 왼수로 여겨오면서 저도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 선단식 경영. 선단식 경영. 그건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 배 거느리듯이 안 다루는 업종이 없다. 문어발. 문어발처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오너 리스크. 이게 분명히 주주회사인데 그 창업주의 일가족의 개인 회사처럼 이제 돌아가서 지분 조그만 거 갖고도 나머지 90%를 이제 경영한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나쁘게 모든 진보 인사들이 비판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경영적 사실이.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만 좁혀서 얘기를 하면 오너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 가령 LG가 2차 전지 그쪽에 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거덜이 날 정도로 돈을 오랜 25년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안 돼도. 이건 경영사장은 못하거든. 오너가 소신과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돼서 지금 세계 탑의 기술력을 갖게 됐지. 네. 삼성도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도체 망할 뻔한 몇 번 그때는 이제 그 전대일 누구야 정영진이에요? 이건희 아, 때 일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승계한 오너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생겨서 지금 이재용 씨나 최태원 씨나 그 현대 정의선 씨 정도는 굉장히 평가가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졌어. 하나도 좋아지고. 네. 근데 그게 다 좋은 거냐 이거야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몇몇을 보는 거지. 네. 정반대로 지네 집안 재산 믿고 취미로 경영하면서 이것저것 저질러서 회사 돈이란 다 말아먹고 회사 돈을 말아먹었다는 건 그 집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그 종업원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데 네.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고 무슨 뭐 자기 집안 개인 소유물인 양 이어가고 사실 군사정권이면 그 옛날 국제상사 아예 뽀개버리듯이 프로스펙스. 예, 아예 오너를 그냥 내쫓아서 그룹을 해체해버리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대신 이제는 소비자의 힘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스타벅스 불매만 명확히 한 몇 개월 이어지면 정용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스타벅스 본사에서 저는 충분히 워닝을 떠나서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가치를 완전 추락시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용진이 갖고 보였던 성향은 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는 기업 문화 자체를 자기 이념 일배화 시켜 버려 갖고 그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나치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직원들끼리 나치 문양 주고받고 하이라이트로 인사하고 이랬다면 이건 전 사회가 그들을 내쫓잖아, 추방시키잖아. 같은 건데 일배식 분위기로 기업 문화를 이끈 그 오너 정용진에 대한 사회적 압박, 소비자들의 반발 이런 등등이 결합돼서 분명한 거는 저렇게 경영적으로 무능하고 이념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존재는 사회에 의해서 퇴출된다의 사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보여야 기업을 사랑하게 된 이 사회 분위기가 더 정당해질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저런 쓰레기까지 끌어안고 가면 좋은 기업가들 우리가 박수를 보내다가도 정말 찜찜해지고 어디가 썩고 있고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멸콩이죠. 멸콩의 히어로 정용진입니다. 아주 이번에 청구서가 시게 들어왔는데 사실 정용진 씨가 윤석열 정권 탄생의 큰 공신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회사가 살아나고 수익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참 이익은 여기서 다 얻어먹고 충성은 저기서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무튼 본인은 근로 대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뭐 해외에 또 들어왔다는데 아직은 본인이 직접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근로한 겁니다. 아마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 걸까? 절대 아닐 것이다. 윤혜 씨도 얘기했지만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의 그 계약 문제가 저런 그 진심으로 보이는 듯한 사과문을 내놓게 한 게 아닌가. 대표이사를 먼저 자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절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겠죠. 정용진 씨를 비롯해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도 쿠팡도 그렇고 개대대들은 어차피 돌아온다. 만약에 야 안 와? 빨리 와. 한 대 쭈뼛쭈뼛 댄다? 쿠폰! 이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처음에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자주 가는 건물에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갔는데 두 테이블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시민들이. 다음날 저녁 때 또 관리해서 갔는데 반 차 있더라고. 반 차 있어요? 차 있어요. 차 나는 있어요? 후진 동네에 살아서 그러나 봐. 그 마포 용강동 음식거리 거기 근처잖아요. 어제 일부러 갔거든. 원래 코스가 다른데 쭉 강아지 데리고 걸어서 밖에서 이렇게 보이게 일부러 가봐. 그래서 여기서부터 쳤는데 사람이 버글거리진 않는데 자리는 대충 차 있어. 근데 차 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 듯한 사람들 있죠. 나이도 좀 있고 그냥
뭐 그래.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확히 설정을 해서 우리가 좀 압박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스타필드래 스타벅스를 자제하자. 네. 그건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네. 그럼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 압박을 좀 넣어서 그 회사가 제일 야심차게 하는 광주 개발 계획, 뭐 그레이트 광주 그러니까. 뭐라고 있대? 이게 수조 원대 사업인데. 그게 정부 인허가 받아야 사항이래요. 돼요. 네. 근데 인허가 취소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거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것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도 거기에 들어오는 거 네. 불매운동하겠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 광주에 해주지 마.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유. 그거 빼간다고 아쉬워한다? 아쉬워한 건 돈 잔뜩 집어 넣어놓은 정용진이 지금 죽는 거지. 당연하지. 광주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유. 그 구구놈들은 뭐 복합 쇼핑몰 막 들어오는데 와 나간다고 하면 뭐 광주 놈들 막 이러는 거. 니들 같지가 않아. 구구놈들 같지가 않아요. 니들 같았으면 그렇게 목숨 내걸고 그렇지 않았어요. 답답한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놈들 같으니라고 어서 싸가지 없는 말들하고 자빠졌어. 아유. 아무튼 저기 이 4.16에도 미니 탱크데이를 했었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 겁니다. 5월 18일 당일날 행사가 월요일날 했단 말이야. 그럼 네. 왜 4.16일에 했냐? 4.18도 아니고 혹시 월요일이었냐? 그날은 또 목요일이었어요. 헐. 요일도 아니었어. 저것도 딱 세월호 그날 맞춰가지고 너무 싫어. 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 더 큰 문제는 5.18은 저놈들이 꾸준히 조롱하고 모욕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87 민주화 항쟁까지도 87 민주화 운동까지도 박종철 역사에 그쵸. 그것까지도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한 거는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그래서 더 분노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네. 야, 스타벅스 이 와중에. 충전머니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번대요, 사실 이 회사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거 환불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이것들이 50% 60%. 뭐 쓰면 나머지만 환불하게 해놨더만. 내가 사실은 치사해가지고 몇 진짜. 년 전부터 정영진 멸콩 나오면서부터 저 주변에 먹지 말라고 하고 네. 야, 넌 병자야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엊그저께 내가 고백을 했어. 한두 번 갔다. 네, 한두 번. 쿠팡 네. 사태 이후 그래도 네. 한국 기업 아닌가 해가지고 왜 갔냐면 그게 있었어. 충전머니. 8만 원짜리가 있어서 8만 원짜리야. 근데 이게 나도 써야 될거 아니야. 안 써도 다 제 돈 아니야. 그니까. 그래갖고 한두 번 가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쓴 거야. 그랬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60% 이상을 써야 된다면 뭐 쓰는 게 맞았어. 맞아. 60% 이상을 써야 환불돼요. 여기 충전머니가 진짜 뭐 조단이래요. 그래서 이자만 몇 천억이래요. 아무튼 여기 많은 관공서라든지 다른 기업에서도 그 쿠폰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 끊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혼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벅스하고 이마트는 같이 피해야 돼. 이마트 그쵸. 나 한 가까운 데 번이니까. 있어서 편해서 잘 이용했는데 네. 나는 몇 년 전에 끊었거든. 정말 저도 그게 진짜 아쉬워요. 나 그 이마트도 제 가까워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그거 끄는 것도 되게 아쉽긴 해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진짜 야 이 자식아, 우리가 돈이 없지 너보다 가오가 없냐 하고 나선 분들이 있어요. 자,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배달하지 않는다. 와. 자,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5.18 민주 운동, 광주 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한다라면서 네. 불매는 물론이고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이 진짜 멋있어요. 그죠. 5.18 광주 민주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 배달 거부를 선언한다. 계엄군의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사륙했던 그날의 기억을 커피 한 잔 팔아먹는 마케팅 도구로 전략시킨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배달하지 않는다. 진짜 멋있어. 정용진은 이 사람들의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진짜 이게 다 수입이잖아요. 한 건 한 건마다. 아니, 근데 맞아요. 댓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네. 타겟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신세계도 가지 맙시다 뭐 이래요. 원래 그 집안 건 맞는데 계열 분리가 돼서 신세계는 정용진의 동생 정유경 거예요. 그래요. 정유경. 그러니까 타겟팅을 명확히 하자면
스타벅스하고 이마트예요. 심지어 G마켓도 이젠 알리 거거든, 알리바바 거거든. 네. 위탁 경영을 맡겼다 하는데 뭐 거의 네.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살지는 말고 이마트, 스타벅스 두 개만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마트 잘 스타벅스? 들으셨죠? 네.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갑수형님의 말이 또 와 닿네요. 네. 아무튼 시민들 마음과 우리 배달 노조 분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보다 근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형님.